머리 어떻게 자르고 싶어요?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손질 편하게 짧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뒷머리를 너무 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뒤에 여기가 이렇게 올렸을 때 너무 드러나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부담스러워? 이제 거울 가끔 보고 이러면 팔도 조금 있고 해서 그냥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바짝 올리는 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자르고 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머리를 길러보니까 너무 바짝 올렸던 사진들이나 옛날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길었을 때 불편한 건 뭐예요? 제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는 너무 부한 느낌. 그러면 머리를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자르고 싶습니다. 어제 거울을 봤는데 이 느낌에서 가볍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선호를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진짜 그 머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디자이너한테 알아서 잘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머리가 될까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감 같은 것, 머리를 하는 재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그 설렘이 너무 큽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큽니다. 모질의 그 특성을 살려서 머리를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격 자체도 크고 머리도 숱도 많고 힘이 좋아서 많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이 옆머리 쪽은 길이를 좀 짧게 자르고 다운펌으로 누르고, 기르고 싶으니 위에 있는 머리만 기르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는 눌려지고 여기는 계속 공퍼짐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싫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길이를 유지하면서 덥수룩해 보이는 이 부분을 없어져야 돼. 이 부분을 없앤다라는 건 수술 쳐서 없애거나 다운펌을 해서 없애는 그런 거 말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 모발의 이 덥수룩한 걸 없애야 돼요. 그 말은 이 모발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얼만큼 제거하냐가, 모류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섹션을 나눠주고 거기에 정확하게 테크닉이 들어가면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디스커넥션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모발의 양을 없애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모발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섹션은 보면 이 크라운에서부터 모류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두상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 방향대로 섹션이 이제 나눌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지면과 수직 수평의 개념으로 섹션을 나눴다면, 지금은 이제 모류 방향대로 딱 나눌 거예요. 그러면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다이고널 섹션이 되겠죠. 두 종골에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에 있는 머리는 모류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머리를 잘라줘야 돼. 근데 지금 머리가 잘려 있는 걸 보면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귀 위쪽까지 떨어지죠.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는 굉장히 덥수룩하고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머리를 지금처럼 자르게 되면 머리에 모류를 거스르게 되고 억지로 머리를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머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다운펌이라는 걸 하면 이 모류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꺾여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류만 잘 파악해서 그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손질이 쉽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상태에서 커트를 할 거고, 반대쪽도 모류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섹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버존에 있는 이 머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크라운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여기 시작은 가마예요. 이렇게 가마를 나누면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럼 가마가 아래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는 그 뒤에서부터 섹션 나누면 안 돼. 왜냐면 그 가마가 여기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바로 사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류를 보면 모류가 이렇게 돌아다 있거든요. 이 방향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방향대로 빗질해서 이 모류대로 잡아서 요 섹션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섹션이에요. 이 섹션을 먼저 커트하겠습니다. 잡아서 위쪽에 있는 머리가 짧아져야 돼요. 거의 지금은 컨케이브 시켜서, 그러면 지금 위에 보이시죠? 엄청 짧게 잘랐어요. 아래쪽에 있는 머리 잘려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섹션도 모류대로 잡고 컨케이브 시켜서 이전에 가이드를 보고 커트. 모류를 따르는 빗질을 하기 때문에 가는 빗살을 쓰는 게 아니고 굵은 빗살로 잡아서 커트. 이 상태로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쪽 면 다 잘랐어요. 지금 보이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보이는 거 있죠. 둥그스름하게 보이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머리를 좀 자를 거예요. 시저 콤으로 텐션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튀어나와 있는 이 실루엣을 플랫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굴려져 보이는 이 부분은 위쪽에 있는 머리가 떨어져서 이 가닥가닥들의 텍스처를 만들어주게 할 거거든요. 반대쪽도 자를 건데 반대쪽 머리를 보면 모류가 오른쪽보다는 그렇게 많이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모발이 떨어졌을 때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는 이 머리가 어떤 섹션에서 왔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거 없어요. 다 그 모류를 보고 섹션을 딱 나눠줍니다. 잡아서 위에 다 자를 거예요.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라주고 그 다음 섹션 붉은 빗살로 텐션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보면 콘케이브 같이 잘려지죠? 핑거앵글이 빠지면서 너클이 떨어지죠, 두피에서. 손가락 끝은 두피에 밀착시키면서 잘라주면 지금처럼 모발이 절대적인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질은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겠죠. 뒤에 한 섹션 더 가지고 와서 컨케이브를 컷해주면 두상이 굴곡에서 가장 튀어나오는 이 부분의 머리 길이가 길잖아요. 그 긴 부분은 시저 오브 콤으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거 우리가 다운펌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 절대적인 모발의 양이 줄지 않으면 다운펌을 해서도 뭉툭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모발의 양을 없애주는 거야. 여기 보면 요거 살짝 뚱뚱해 보이죠? 요것도 커트로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다운펌은 부수적인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데 잘라야 되겠네. 자, 크라운에 있는 이 머리에서부터 오버존은 섹션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존을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돌아나 있어요? 완전 이렇게 돌아나 있냐, 맞죠? 얘가 돌고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커트를 할 거예요. 이 모류를 파악한 다음에 이 섹션을 다시 나눠줄 거야. 모류대로. 자,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네? 이렇게 돌아가네. 그럼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졌어요. 이 세 개를 각각으로 나눠서 한번 잘라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뒷머리가 짧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볼 거예요. 너무 가볍게 빠지면 이 느낌이 다 죽어버리니까 요 머리 남겨놓고 위에 있는 이 머리는 다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머리들 때문에 여기가 너무 뚱뚱하게 보이거든요. 그 머리는 측면에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죠? 뚱뚱하게 보이는 거는 모발이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이 중간에 섹션을 한번 또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볼게요. 뚱뚱하게 보이는 이 머리들을 들어서 얘 컨케이브로 잘려지게 떨어뜨리면 여기 길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 위에 있는 머리 덮여서 보면 여기가 좀 슬림하게 쏙 들어갔어. 맞죠? 불필요한 머리가 많이 없어졌잖아. 근데 저는 지금 모류대로 머리를 자르는 상태라서 여기 있는 머리는 안 잘렸거든요. 다시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들어서 컨케이브. 그러면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머리 길이는 얘보다 길죠. 그럼 위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덮이겠죠. 빈 공간에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겠네. 그러면 여기는 모량 때문에 볼륨이 살고 여기는 공간 때문에 싹 들어가고 아래쪽은 컨케이브로 길게 잘려 있기 때문에 네이프는 좀 핏하게 달라붙으면서 백은 살짝 볼륨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섹션을 보면 왼쪽에 있는 모발을 양이 많이 잘리고 오른쪽은 안 잘렸어. 잘 생각해 보면 모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나니까 이렇게 서로 뭐 대칭이 안 되게 자르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잘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크게 차이 안 나. 모류가 돌아가니까 여기가 더 뭉쳐 보이는 거거든요. 더 뭉쳐 보이는 부분을 더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상의 굴곡과 모류를 파악해서 나눠지는 거죠, 구역이. 그 구역에 알맞은 테크닉을 넣어줌으로써 그 테크닉으로 나오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잖아. 혹은 형태에서 나오는 기능이 있겠죠. 그게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강박처럼 갇혀 있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모든 머리는 다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어. 그 움직임의 한계, 힘의 한계,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커트를 한다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내려서 네이프 쪽 잘랐으니까 이제 백사이드 쪽에는 이 머리 양쪽으로 잘라볼 거예요. 이 머리는 어떻게 자르냐면 두상이 이렇게 굴곡져 있잖아요. 가장 튀어나온 곳이 여기잖아요. 튀어나온 이쪽에 있는 이 머리를 더 짧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볼륨이 딱 살아 보이죠. 여기는 들어가고 그게 두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앞에 잘랐던 거랑 상관없이 모류대로 빗질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류대로 이렇게 빗질 잡아서 여기 있는 머리 커트.
위쪽이 길어지게 그레듀에이션으로 되게. 여기랑 여기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시 체크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다시 모류대로 빗질해서 잡아서 가장 튀어나온 곳 있죠? 튀어나온 곳 커트. 다시 모류대로 빗질하고 잡아서 커트. 나머지 머리들 가지고 와서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아까 덥수룩하게 쌓여있던 무게감들 있죠? 그 무게감들 다 제거되면서 가볍게 빠지는 이 느낌도 살아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의 모량이 없어짐으로써 위쪽에 있는 볼륨도 많이 살아 보입니다. 반대쪽도 그레듀에이션.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아지게만 잘라주면 돼요. 근데 여기 두상은 저쪽보다 그렇게 많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나 모발 양이 많지 않아. 왜? 모류 때문에 여기가 뭉쳐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모류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뭉쳐져 보이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의 버티컬에 가장 튀어나온 곳 있죠? 튀어나온 곳까지 위쪽은 그레듀에이션이고 아래쪽은 그냥 길어지는 컨케이브로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들존에 튀어나오고 굴려지는 그쪽까지 머리만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드에 짧게 잘려져 있는 부분이랑 이어 포인트에서 넘어가는 쪽 머리 정리를 해주고, 전체적인 형태나 길이는 디자인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디테일한 작업은 모발을 건조시켜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라인의 길이를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모발을 말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언더존 머리가 다 잘렸어. 네이프 안쪽 머리 있죠? 이 지저분해 보이는 건 레자로 정리하고, 반대쪽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머리들 다 정리,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은 머리를 말려 놓고 결을 봐야 돼. 모발이 건조된 상태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 커트를 하고, 모발을 자연스럽게 건조시키고 나서 모발이 자기 위치에 떨어졌을 때 보고 다시 여기서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라인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너무 가벼운데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조금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볍지 않게 잘라주면서 가벼운데 가볍지 않게,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형태를 유지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게 가벼운데 무거운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디자이너마다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테크닉들을 이 고객에게 어떻게 풀어내고 적용할까가 그 디자인의 역량이라는 거죠. 라인 조금만 휘어지는 부분들 잘라주고, 브레너루랑 이런 디테일한 라인들 한번 잡아볼게요. 제일 안쪽에 있는 모발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휘어지는 그 모발, 안쪽에 있는 이 모발들 있죠? 이 모발들만 가져와서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일 들어서 제일 안쪽에 있는 머리들, 이어 백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돌아가는 부분들도 정리해주고,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머리들도 안쪽에 튀어나와요. 여기 양돌기 있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길이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마른 상태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이어 백에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의 머리들은 가위로 버티컬에 가깝게 가위의 방향을 유지시켜 놓고 끝머리들만 살짝 정리한다 생각하고 커트해줍니다. 연결이 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많이 드러난다면 조금은 정리해 줄 필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질감과 여기 있는 질감이 다르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기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왜? 위에 있는 머리가 덮일 거니까.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쉐입을 한번 볼게요. 머리가 마르고 나니까 균형이 다 무너졌어요. 균형이 왜 다 무너졌을까? 이렇게 보면 머리 이 두상의 그 튀어나온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거의 플랫하게 떨어지지만 여기는 굴려져서 떨어지거든요. 그 플랫하고 굴려져 떨어진 그 두상의 골격이 머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커트로 어느 정도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운펌으로 쉐입을 다시 한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머리 자를 건데, 위에 있는 머리는 그냥 떨어뜨려 놓고 길이를 너무 많이 자를 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말려서 얘네들 떨어지는 방향을 보고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텍스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존에 있는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양쪽에 이 덥수룩한 부분이 조금 없어졌어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의 양이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더 수치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모리에 따른 호리존탈 섹션으로 나눌 거예요. 모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호리존탈이 이거죠. 이 상태에서 잡아서
슬라이스 중간중간에 다 넣어줄 거예요. 다시 끝머리 선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섹션 평행하게 잡아서 모발의 양이 꽉 차 있어요. 숱을 치긴 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는 선들이 더 선명하게 끝선이 남을 수 있게 가닥가닥의 선들 있죠. 이렇게 남을 수 있게 모리의 호리존탈 잡아줍니다. 슬라이싱으로 그 섹션은 그대로 잡아서 유지하고 자르고 빗질하고 다시 끝 또 빼주는 거야. 이 동작을 반복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머리가 아래쪽에서부터 뺄수록 점점 머리카락이 나오고 결국엔 끝에 이렇게 선만 딱 남는 거야. 그러면 그 선들이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반대쪽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해줍니다. 여기까지 좀 숱을 치고 이제 옆에 다운펌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펌은 막 미친듯이 강하게 누르진 않고 어차피 커트로 쉐입을 만들어 놓고 약간 둥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살짝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제품은 약간 웨트 오일을 전체적인 느낌들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한 느낌 있죠. 인위적인 삐죽삐죽함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텍스처들이 커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머리 길이 그대로 유지해 놓고 안쪽에 있는 머리를 잘라서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 가닥가락으로 연출돼 보이게. 그리고 숱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답답한 느낌을 이런 텍스처를 만들어주면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하게 느낄 수 있어요.